짙은 눈화장, 화려한 장신구에 육감적인 몸매, 모든 남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판무 파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희대의 요구였을까요? You know what? 오늘은 조작된 판문 파탈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중국과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갖가지 진귀한 물품과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식량과 옷감이 지중해 전역으로 공급되던 세계적인 무역항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이집트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는 로마에 막대한 자금을 대며 로마의 친구라는 호칭만 믿고 그저 괜찮을 거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통치는 등한시하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한량같이 살다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해 이집트를 공동 통치하게 되는데, 왕족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근친혼을 행하고 있던 왕가의 법도에 따라 초등학생 나이에 남동생과 결혼을 한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왕이 된 이후에도 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를 뒤이어 먼저 왕이 됐던 언니가 로마에 대적하다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버릇없이 대드는 어린 남편과 여동생 아르시노에가 호시탐탐 자신을 건자에서 밀어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위할 당시 이집트의 경제 상황까지 최악이었는데요. 불안정한 물가 때문에 잘나가던 수출까지 막혀 대대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혁명에 가까운 화폐 조정에 하루아침에 재산 3분의 1로 줄어든 기득권층의 반발은 심했지만 덕분에 서민들의 생활은 점차 안정이 되었고 생산과 소비가 늘면서 자연스레 수출도 정상화되었죠. 클레오파트라는 판무 파탈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대 최고의 지성과 능력을 갖춘 준비된 여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학, 과학, 수학, 천문학 등등 모든 분야의 지식에 능했고 특히 9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천재였습니다. 라지드 왕가에서 민중의 언어인 이집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유일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녀의 활약은 돋보였습니다. 로마의 힘을 익히 잘 알고 있던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로마 최고의 권력자였던 폼페이우스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약소국인 이집트를 지키기 위한 외교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철없는 남편이 사고를 치고 맙니다. 얼마 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폼페이우스를 살해하고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 항에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자랑스럽게 폼페이우스의 머리와 반지를 카이사르에게 내미는데요. 이 사건으로 소년왕은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려다 되려 찍히고 말죠.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새로운 실력자인 카이사르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화려한 메이크업 실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영화를 통해 잘 알려진 명장면이 이어지는데요. 한밤중에 자신의 나신을 카펫에 둘둘 말아 은밀하게 카이사르의 처소에 잠입해 카이사르를 유혹했다는 것. 이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사실 두 사람 외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날 아침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카이사르의 호출을 받고 왕궁에 들어왔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버젓이 그의 옆에 있는 것을 보고는 소년왕이 뛰쳐나갔다는 것 정도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약소국인 이집트의 여왕으로서 카이사르라는 엄청난 백을 얻게 된 건데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인들은 케사리온이 카이사르의 아들인 걸 부정하기 위해 클레오파트라를 방탕한 여인으로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온갖 음탕한 소문에도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백을 믿고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이사르가 갑자기 살해되자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클레오파트라는 아들과 함께 도망치듯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소국 이집트 여왕의 현실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고 난 후 로마의 권력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로 양분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선택은 안토니우스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천만남은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지 보여줍니다. 배안을 온갖 호화 장식으로 꾸며놓고 자신이 직접 만든 향수를 뿌리곤 아프로디테로 분장해 안토니우스를 맞이합니다. 스스로를 축제와 유흥의 신인 디오니수스와 동일시하는 안토니우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기 위한 나름의 이벤트였습니다. 천만남에서부터 주도권 잡기에 성공한 클레오파트라는 단번에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후 두 사람은 9년 동안이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라는 든든한 백을 통해 또다시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안토니우스가 정복한 영토를 직접 통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로마인들이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고, 탁월한 정치인이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이런 민심을 간파하고선 곧 이집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마침내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젊은 패기로 눌러버립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알렉산드리아에 입성하자마자 눈에 가시였던 카이사르의 적장자 케사리온부터 죽이는데요. 카이사르의 유언이 적힌 편지까지 불태워 그에 대한 흔적을 모두 지웁니다. 안토니우스와 관계된 서류도 전부 폐기했죠. 오직 남은 건 그에게 아부했던 역사가들의 기록뿐이었습니다. 이후 무자비하게 이집트의 막강한 부를 약탈한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몰락한 국가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매춘부 수준으로 비하했고, 이러한 이미지는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셰익스피어와 버나드 쇼, 브리테니커, 데무노와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에게까지 고스란히 승계됩니다. 만약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다면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자신의 소문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